해외에서 유행하는 젠더 리빌 파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파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부모가 알 수 없게 종이에 써달라는 식으로 요청한 다음 풍선이나 폭죽을 터뜨려서 파란색이면 남아, 분홍색이면 여아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미국에선 DNA 검사를 통해 빠르면 임신 6주에도 태아의 성을 알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임신 32주가 되어야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아의 성을 감별해서 여아일 경우 낙태시키는 비윤리적인 시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것은 딸일 경우 중절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해졌는데요.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을 바탕으로 남아를 선택해 출산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결과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명 짝짓기 10. 어느 초등학교를 가도 이제 여자 짝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가 넘칩니다. 6학년 3반은 남학생 27에 여자 19명. 이 교실에서 남학생 8명은 싫든 좋든 여자 짝꿍 없이 한 학기를 지내야 합니다. 짓궂은 친구들에게 가끔 호랩이라 놀림받고 수업 시간도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앉게 되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남자가 앉게 되면 너무 친구감이 들고 공부 시간을 너무 떠드는 게요 아쉬워요. 올해 4학년 영철이는 교실에서 말썽을 부린 벌칙으로 사이좋던 여자 짝꿍과 헤어졌습니다. 원래는 얘랑 앉게 됐는데요. 얘랑 저랑 하도 싸워서 선생님이 바꿔주셨어요. 선생님들은 자리를 배치할 때마다 행여 어린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여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비교육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학교 규율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았다든가 조금 벌칙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남자끼리 앉히고 그래요. 지금은 단지 여자 짝꿍이 없어 섭섭한 정도지만 10년, 20년 뒤에는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88년에는 남자 113명, 94년에는 남자 116명에 여자 100명꼴로 그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94년 셋째 아이의 성비는 남자 206명에 여자 100명꼴로 2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 이미 태아성 감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택 출산은 암암리에 이루어졌죠. 성감별이 불가능해지자 심지어는 남자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업체와 처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특수한 한방 처방이 있다.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수백만 원을 주고서라도 처방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부부 사이는 좋은데 남들이 불효할 정도로 좋은데 딸만 둘이라 아들을 낳으려고 한약방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구분해서 임신시켜준다는 업체에서 상담이 한창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는 겨우 2달이지만 벌써 6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자 속의 XY 성염색체와 난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의 성질에 따라 결합을 하는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와 배란일을 알아낸 뒤 난자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을 때 결합하면 플러스 성질인 Y 염색체와 쉽게 결합해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딸과 아들을 선택해서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딸을 원하는데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든가 그 반대로 아들을 원하는데 딸을 임신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성 정자는 양성을 띠고 음성 정자는 양성을 띠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 과학적인 근거나 생물학적인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이것은 분명히 남아를 낳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이용되기가 쉽기 때문에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2000년대 들어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성비 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학년 교실에는 남자끼리 앉은 어린이가 한 쌍에 불과합니다. 짝없는 어린이가 10년 전 평균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사들은 세상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10년 전에는 짝이 남자끼리 앉는 애가 한 3쌍 정도 됐고요. 지금은 한 쌍 정도 됐으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게 낫지. 부모들 똑같은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자 태아의 성감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하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첫 아이를 갖고 임신 9개월째가 된 정모 변호사 부부. 출산 준비를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의 성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며 거절했고
정 씨 부부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4년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임신 후반기에는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성관별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모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 법이 생긴 87년에 비해 남아선호 사상이 현저하게 완화됐다는 이유도 있었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년 후인 2009년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 성관별 및 고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성별을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구했던 우리나라의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었는데요. 성별에 따라 태어날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이 이제는 사라졌길 바라봅니다.